사실상 내전 상태라는데요. 전투 헬기가 동원돼 5.18입니까? 경찰이 뭐 총상을 입고 막 이런 상황. 물론 이제 어제 그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에서는 이 트럼프가 사실 재선용으로 써먹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이러면서 어떤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그 불안 심리를 통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행동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웃기더라고. 트럼프가 백악관까지 시대가 몰려가잖아요. 트럼프가 그 백악관 앞에 있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강제의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다 해산시켜요. 그리고 유유히 보란 듯이 비웃으면서 교회를 가더라고.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랬다면 난리 났겠죠. 트럼프니까 가능한 망나니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민낯을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미천이 드러나는 행동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결코 미쳐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정치적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미친 척하는 행동이 다 계산된 거라는. 나는 미친 척을 해야겠다. 나는 재선이 돼야 돼. 오로지 그 목표 하나로 지금 보면 오만할지언정 너무나도 정치적일지언정 미친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 뜻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그 최근 여론조사가 바이든이 53%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한 4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박빙상에서 미국의 선거제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득표는 덜했지만 미국 특유의 선거제도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 설명을 좀 할까요? 살짝.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55표가 있거든요. 대의원이. 그러니까 미국은 간접 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미국이 건국됐을 때는 직접 투표를 할 수 없거든요. 너무 광범위해서. 그러니까 대의원들을 뽑아서 워싱턴에 모여서 그 당시 뭐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그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을. 근데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55명이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30명은 A 후보를 지지해요. 근데 25명은 B 후보를 지지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수도에 가서 필라델피아에 가서 그 당시에 우리는 30명은 A 후보를 찍고 25명은 B 후보를 찍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주라는 게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야 너희들 뜻이 뭐야? 니네 주 뜻은 뭐야? 그러면은 55가 하나의 뜻이 돼서 다 우리는 A 후보를 지지하러 왔습니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득표가 낮아도 미국 선거제도는 두 번의 그런 일이 있었죠. 한 번은 지금 트럼프가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엘 고어를 상대로 부시가 플로리다 개표 사건을 통해서 플로리다 대부분이 판결을 유리하게 해서 부시 쪽으로 대통령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클린턴 다음으로. 근데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그 봉화에 와서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을 했던 부시가 어제부로 그 트럼프 지지를 반대하는 철회하는. 그러니까 바이든을 지지하는 그런 그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일종의 고립무원 상태에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흑인들을 좀 자극해서 백인들의 결집표를 모아보겠다. 그래서 약간 방치하거나 자극하는 그런 그 정치적 행동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전국에서요 거의 6,000명 가까이 체포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전 상태라고 하는 게 맞지. 미국은 총이 있잖아. 이게 일방적으로 군대가 동원되고 총을 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총을 다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식으로 일촉즉발해서 막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언론말 잘 쥐고 있으면은 일반 이 서민층은 굉장히 현혹이 많이 됩니다. 국가가 위기로구나. 그래서 지금 현 집권 여당을 찍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뇌피셜로 지금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 뉴욕은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 났네. 그리고 약탈하는 형태도 되게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물건을 빼앗는 수준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방화를 해서 아예 그냥 재만 남겨놓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고 하고 그 피해가 한인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대요. 우리나라가 한인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아마 미국 자체 구조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과거 우리나라처럼 이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의 서민의식 수준이 여러 민족이 모여 있으면서 나오는 어떤 일관적인 뭐 애국심으로 뭐 얘기는 뭐 아메리카 외쳐대면서 했지만은 어떤 결국에는 각자 보면은 이제 제대로 뭐 합쳐지지 않거나 어떤 의견의 충돌이 많거나 우리가 볼 때 제대로 된 민주화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맞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역 감정이었습니다. 네. 그 3당 합당이 그 아주 그 지역 감정의 대표적인 모습의 최정점이었다고 일단 봐요. 호남만 고립시켜버리는 형태로. 1990년. 그러면 네네. 보수 쪽이 선거에 굉장히 유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수도권 서울 일부하고 호남만 옛날에 녹색 막 이런 식으로 되고 나머지는 다 파란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한민국은요 문재인 대통령 또는 노무현 대통령 등의 어떤 노력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내려간 곳이 부산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 감정이 발동이 될수록 우리 민주당 계열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지역 감정이 유발되지 않도록 엄청 노력하는데 의도적으로 지역 감정 유발하잖아요. 황교안이 선거 전에 대구 내려가서 뭐 했는데 문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대구에 지원금이 적게 내려왔다. 가짜뉴스 빡 터뜨리잖아요. 먹히진 않지만. 근데 그 지역 감정 이용하는 거하고 미국의 흑백 갈등 유발하는 건 개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1970년대 그 박정희는 지역 감정을 이용했지만 그거는 이제 TK 중심이었고 그 당시 PK 그러니까 79년의 대표적인 그 10월 달에 부마 항쟁 이걸 보면은 부산 경남은 대단히 민주적인 그치. 그런 지지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세력을 대표하는 게 김영삼이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84년 선거, 88년 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했었습니다. 민주진보 세력을 그쪽 그래요. 세력들이. 거기가 원래가 굉장히 네. 진보 세력의 성지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1990년 3당 합당 때부터 2016년까지 계속적으로 절대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판으로 바뀌었어요. 밭으로. 근데 이제 그래서 지난 20대 선거에서 2016년 선거에서 드디어 우리가 PK 부산에서 몇 석을 가져온 겁니다. 거의 최초로. 그러니까 민주당 깃발을 꽂아서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게 거의 최초가 되는 거죠. 조경태가 했던 그 한두 번 빼고는.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민주화되기 이전까지는 많은 공이 있었지만 90년 이후로는 너무 자기들을 지지했던 민주 세력을 보수에 갖다 바쳤다. 그래서 사후 평가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요. 특정 어떤 정치인이 들어서서 오바마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의 평가는 그런 거더라고. 흑인이었으면서 흑인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라는 그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건 이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양에 다 차지 않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트럼프 같은 인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뭔 짓인지 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벌어져 버리거든요. 격차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의료보험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갈라치기 해가지고 그 갈라치기를 이용해서 뭔가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런 흑백차별 같은 걸 일부러 유도하는 것은 쓰레기 같은 정치라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미국 정치를 겁나게 후퇴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네, 얘기하세요. 예, 제가 미국 관련돼서 좀 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에서 가보면은 여러 가지 중에 대중교통이 거의 발달돼 있지 않아요. 특히 버스나 전철 이런 부분들이 다운타운이라 불리는 그 일부에만 좀 돼 있고 다운타운 외곽으로 가면 힘들어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일리노이주 주립대에서 어학연수를 했는데 그 대학교가 다운타운에 있는데 자가용을 타고 가면 30분이면 가요. 저희 집에서. 약간 외곽에 있는. 근데 저는 버스랑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타고 다니면 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이 왜 있다고야? 우리나라에 비해서 비교가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은 대중교통이 발달을 하면 깜댕이가 우리 동네에 와 이거예요. 대답이. 그러니까 그만큼 걔네들 뿌리 속에는 인종차별적인 요소와 그렇죠. 민주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소요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다운타운 바로 외곽이 다운타운의 외곽이 빈민촌이거든요. 또 한인타운이나 이런 데들도 그 바로 외곽 지역에 바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의 소요를 그 안에서만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딱 절묘하게 돼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뭐 이제 선진국이다, 어떤 좋은 나라다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제일 강대국인 건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죠. 군사력을 제외하고 나면 대한민국이 훨씬 좋은 나라죠. 그런 정도 자부심 생긴 거잖아요. 예.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뭐 달러화 같은 걸 벌어와 가지고 부자가 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변에 계시던 분들이 대한민국에 돈 벌어가는 거랑 똑같은 현상인데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군사대국,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가져왔어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예.